네, 안녕하세요. 신나는 조합의 강성균 팀장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나눠서 강의를 듣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계속 연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제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서류 작성 방법, 그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이죠. 그 중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인데 저는 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아니면 쿡 캔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업 방식,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들, 그런 틀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사업을 법인 설립 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면 좋기는 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세부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일반협동조합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설립 서식 중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서식 중에 제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예시와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일반협동조합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이제 일반협동조합 설립 서식 중에 법정 사업계획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 하단부에 보면 해당 연도 사업계획이라고 해서 공란이 있는데요. 그 공란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일반협동조합 사업계획은 사실 작성이 그렇게 까다롭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사실 쉬운 편이죠. 그래서 이 정도만 작성해도 사실 상관없어요. 보시면 우리가 정관에 명시된 사업들, 건전한 놀이, 교육, 문화, 콘텐츠 보건 및 교육 사업, 정관 제60조에 이런 사업명이 있다고 하면 조합원이나 회원에 한해 행사 전문 인력을 파견한다. 그래서 연간 예산 수입은 이 정도 된다. 그리고 콘텐츠 개발 및 연구 사업,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건전한 놀이, 교육,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구한다. 연간 예상 지출 얼마, 연간 예상 수입, 유통 판매 사업, 그래서 도구와 장비 제작 판매한다. 뭐 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을 예정이고 민간 자격증 보급 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예상 수입이 이 정도 된다. 공간 운영 사업, 연간 예상 수입, 카페 등 놀이 관련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정관에 명시된 각각의 사업명에 대한 사업 내용을 작성하고 그 사업 내용에 따른 예상 수입이나 지출 금액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를 위한 사업, 필수 사업 세 가지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명시하시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죠. 이게 가장 간단한 일반 협동조합 사업 계획 중에서 가장 간단한 버전이고 간단하게 작성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외에도 다른 방식이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사업별 하나하나를 이런 식으로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작성하는 방식이 있어요. 세부 사업별로 사업 대상, 고객의 욕구 또는 문제, 제품의 또는 솔루션, 홍보 마케팅 계획, 추진 일정, 그리고 수입, 지출, 계획 이런 식으로 사업명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나 틀은 어떤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법정 양식은 아니고 지금 보여드리는 일반협동조합 사업별 세부 사업별 운영 계획은 그 법정 양식에 별첨으로 이런 것들을 각각 하나씩 작성해서 같이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치구청은 이 세부 사업별 운영 계획까지도 제출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실 법정 양식이 아니고 제출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일반협동조합은 의무사항이 아닌데 이걸 내라고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저희도 안내를 드리는데 사실 이것까지는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법정 서식에 간략하게만 우리 사업 내용과 사업 계획을 간략하게만 작성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일반 협동조합이지만 좀 더 사업별 작성 계획이나 예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업별로 세부 사업별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사업명 쓰고 사업 대상, 우리가 하려는 사업 뭐 고객의 욕구나 문제, 우리의 솔루션, 홍보 마케팅 계획 이런 부분들을 각 사업별로 작성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양식을 통해서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래서 사실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작성이 어렵진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크게 작성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정 사업계획서 외에 세부 사업계획서라는 걸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작성이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차이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세부 사업계획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 세부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업 추진 배경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서식은 아동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서 그룹홈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 옛날로 치면은 양육시설, 그러니까 보아원이라든지 이런 양육시설이 요즘에는 이제 가정으로 들어와서 가정위탁 방식인 거죠. 그런 것들을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그 그룹홈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 추진 배경, 서울지역 보호조치 아동들이 발생하는 현황이나 문제점. 그래서 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에 발생한 보호 대상 아동이 몇 명 중에 몇 명이 서울에서 발생했고 이는 전체의 몇 %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 보호 발생 원인은 미혼 부모, 유기, 아동학대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보호조치 아동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보호조치 아동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가정보호시설인 그룹홈을 운영을 해서 이런 보호 조치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거고 그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아동복지시설인 아동공동생활가정 즉 그룹홈을 운영할 계획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 배경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아동공동생활가정 관련돼서 구체적인 공동생활가정은 그룹홈은 어떤 것이고 우리는 그동안 이 그룹홈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 그룹홈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 그룹홈을 운영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들이 있고 어떤 이점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운영했던 그룹홈 시설의 현황은 이렇다. 그래서 시설명, 시설장명 뭐 이런 식으로 작성하고 우리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게 법인 설립 목적, 정관 제2조 목적을 넣으면 되고 우리가 하는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이제 근거 법령이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다. 그런 근거 법령도 명시하시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 배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러한 목적, 이유, 근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각 주사업과 기타 사업, 정관에 명시된 주사업과 기타 사업 각각에 대한 사업 내용을 또 넣어주셔야 됩니다. 사업 목표, 세부 내용, 그리고 뭐 추진 일정, 각 사업별 예산안, 그리고 기타 사업별 사업 내용, 추진 일정, 사업 예산 이런 부분들을 각각 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간단하게 작성이 그나마 된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세부 사업 계획서 작성 방법 자체가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사업형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 그 문제를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지역사업형 사회적 협동조합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취약계층 고용형 사회적 협동조합이었다라고 하면 취약계층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 취약계층들이 왜 고용이 안 되고
그 취약계층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 관련 기사나 통계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첨부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 문제를, 이 취약계층의 고용의 문제를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싶다. 그런 비전이나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죠.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취약계층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네, 사회적 협동조합 세부 사업 계획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근거 자료나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목적, 방향, 취지, 그리고 왜 다른 법인이 아닌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훨씬 까다롭죠. 그리고 정관에 명시된 주사업과 기타 사업, 각각의 사업별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관에 만약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사업을 주사업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 쭉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타 사업에 대한 내용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주사업과 기타 사업 각각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관에 우리가 주사업을 5개를 넣고 기타 사업을 5개를 넣었다라고 하면 주사업 5개, 기타 사업 5개, 총 10개에 대한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 세부 사업 계획서에 하나하나씩 10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사업과 기타 사업에 너무 많은 내용을 작성을 하시고 넣으시다 보면은 세부 사업 계획서에 작성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커지죠. 문제가 많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주사업이나 기타 사업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을.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할 것이라는 계획 하에 정관에 사업명을 막 10가지, 20가지도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일반 협동조합은.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너무 많은 사업을 넣게 되면은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어렵고 인가를 받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물어보고 체크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업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인가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핵심적인 사업들을 주사업에 넣고 웬만한 거는 기타 사업에 넣거나 최대한 사업을 간추려서 넣는 게 좋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세부사업계획서 양식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역아동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세부사업계획서 양식이에요. 이거는 보시면은 작성 시 유의사항. 네, 세부사업계획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잘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실현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되고 주사업 및 기타 사업, 수익 지출 예산 계획 이런 게 다 일치되어야 돼요. 사업계획서에 썼던 예산 금액, 수입 지출 예산서에 썼던 예산 금액, 세부 사업계획서에 썼던 예산 계획이 각각 다 금액이 일치되어야 돼요. 이 금액이 불일치하면 그것도 다 지적사항입니다. 네, 사업 수행을 위한 인허가, 지원 등 필요사항이 적절하게 구비되었는가, 이런 경험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 설립 배경,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시설 운영 경험,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 경험 등 이 지역아동센터를 만약에 할 거면 우리가 이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잘 할 수 있을 만한 역량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돌봄 환경 분석이라고 해서 지역사회 환경적 특성, 지역사업형의 경우에는 지역 현황이나 지역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명시해야 되고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하면 지역 내 취약계층 현황 및 수요, 실제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이런 내용들, 지역 내 돌봄 수요 현황, 분석 이런 것들이 세부 사업 계획서에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이라고 해서 사업의 목표 설정 및 추진 방향 이런 부분들도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바는 무엇인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추진할 만한 추진 체계, 지역아동센터 협력 체계나 거버넌스를 어떻게 좀 조성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면 좋고 주사업과 기타 사업, 주사업 몇 개고 기타 사업 몇 개인지 넣으시고 사업 내용의 추진 방법이라고 해서 각각 주사업과 기타 사업의 각각에 대한 내용들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각각의 사업별 소위 예산도 다 넣어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쭉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사업계획서는 다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반 협동조합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보다 사회적 협동조합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이 좀 더 훨씬 까다롭고 작성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작성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나마 이 작성하는 게 네, 이 인가 신청을 위해서 작성한 세부 사업계획서 그나마 어느 정도 가안이라고 할 수 있는 틀이 있고 네, 작성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쉬운 편이에요. 그나마 쉬운 편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자료나 사업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일단은 네. 제가 뭐 세부 사업 계획서 관련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네. 혹시나 이 세부 사업 계획서 틀이나 양식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쪽에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 기본 틀이나 양식들은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작성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작성하시고 나서 검토를 원하시면 저희 쪽에 검토 요청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진행해 드릴 거니까 네. 그 부분 특히나 사회적 협동조합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세부 사업 계획서 잘 준비해 주시고 저희 쪽에 검토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세부 사업 계획, 사회적 협동조합 세부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내용 중에 뭐 쿡캔버스가 있는데 쿡캔버스 틀을 한번 보여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제 강의 자료가 지금 이 노트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찾고 있는데 그 강의 자료가 지금 여기에 없네요. 여기 없어서 그 쿱 캔버스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쿱 캔버스 예시나 쿱 캔버스를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쿱 캔버스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교육은 어차피 또 저희 김광수 소장님께서 아마 강의를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광수 소장님께서 네, 강의를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니까 그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그 강의를 통해서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사회적 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의 사업 계획서 예시와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드린 사업 계획서 양식은 정말 설립 신고, 일반 협동조합은 설립 신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 계획서 양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형식적인 내용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간단한 양식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실질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한 사업 계획서와 사업 추진 전략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인가와 신고를 위한 형식적인 사업 계획서와 작성 예시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설립 신고와 인가는 받으시고 향후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업 전략과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세부 사업 계획서 양식 작성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하고 인가 과정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바라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부 사업 계획서. 왜냐하면 다른 서류들에서는 이 인가를 내줄 만한 근거나 이런 것들, 왜 설립 배경이라든지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사항이잖아요. 인가를 받는데 이 세부 사업 계획서의 내용들을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하게 살펴보는 편이라서 그 부분을 잘 작성해 주시는 게 나중에 인가 과정에서도 좀 더 수월하게 인가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주사업 유형에 따라서 세부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릅니다. 지역사업형은 지역사회 문제가 좀 해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취약계층 관련된 서비스형이나 취약계층 고용형은 해결하고자 하는 취약계층들의 문제점이 좀 더 부각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고용형 경우에는 우리가 취약계층을 몇 명을 고용할 거고 그 중에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고용된 취약계층은 인원은 몇 명이다 이런 내용들이 세부 사업계획서에 들어가야 되고 지역사업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 기준이니까 사업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각 지역 사업으로 지출할 것인가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제공형은 우리가 주사업을 통해서 각각의 주사업을 통해서 여기서 비취약계층이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몇 명에게 혹은 몇 시간에 몇 회차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각 세부 사업 계획서의 사업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혹시나 작성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요. 네, 사실 이 교육 시간이 교육 시간이 2시간 정도를 사실 배정을 하고 했는데 따로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교육과 사업 계획에 대한 교육 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 강의는 한 1시간짜리고 1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1시간짜리로 이렇게 짧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